러시아는 FPV 드론으로 용서할 수 없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며 전쟁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경계를 넘었습니다. 크렘린은 전선 뒤의 일반 도로를 고의적으로 죽음의 구역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자신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가족과 함께 평범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군사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광섬유 유도 살상 기계가 내려와 당신의 차량에 직접 충돌하고 모든 것을 산산조각냅니다. 그것이 크렘린의 새로운 전술이었다. 러시아는 전선 뒤 10에서 20km 떨어진 민간 도로를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구급차, 에너지 노동자, 인도적 지원 차량을 무자비하게 산항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비인간화하고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는 직접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국제 데이터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합니다. 전쟁연구소와 유엔 인권감시 임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거리 러시아 FPV 드론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지역에서만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2월 17일, 이러한 무자비함의 가장 명확한 예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전선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슬로비안스크에서 지역에 전력을 복구하려던 에너지 작업자들의 민간 차량이 하늘에서 드론에 의해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어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한 민간 차량 하나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복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비열한 행위를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 테러의 근원을 추적하여 러시아의 중심부에서 전면 소탕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전술적 지능, 신호 추적, 위성 데이터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우크라이나 정보 부대는 이 치명적인 드론이 발사되고 저장된 주요 물류 경로를 식별했습니다. 점령된 지역과 나토 지원 신호 정보 네트워크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쿠르스크 지역의 대규모 군사기지를 가리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는 이 주요 기지를 정밀 타격하여 정확히 10대의 군용 수송 차량과 약 10,000대의 러시아 FPV 무인 항공기가 저장된 곳을 폭파했습니다. 이 작전을 이끈 힘은 우크라이나의 정예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갈리시아의 제81 독립공수여단은 쿠르스크 지역의 이 거대한 판양 및 드론 창고를 무너뜨림으로써 적이 자신의 집에서도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폭발의 강도는 그 건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경을 넘는 작전 능력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수천 대의 FPV 드론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연쇄적인 2차 폭발이 발생하여 전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쿠르스크의 이 거대한 창고 파괴는 계획의 물리적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큰 전략적 타격은 전선에서 테러를 설계하고 지휘하며 조정한 작전의 주모자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What are these boxes? Is it ammunition? Yes, well, look and tell me what to do. What are these boxes? Is this ammunition or is it not ammunition?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 전자정보부대 루비콘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이 시설은 단순한 집합소가 아니라 러시아 국방부 자체의 가장 비밀스러운 혁신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루비콘은 약 5,000명의 전투원과 엄청난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러시아 군대를 위한 새로운 전술과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센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정보부에서 근무하는 아지무트라는 암호명을 가진 장교의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정보부와 러시아 국방부 장관 안드레이 벨로소프가 이 센터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투 진영 깊숙이 더 복잡하고 위험하며 체계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이 실험실을 타격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모스크바의 비대칭 전쟁 두뇌를 파괴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내부 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이 질식 전략의 방어적 역할을 형성했습니다. 전선 뒤에 4,000km에 달하는 중요한 물류 경로, 병원으로 가는 경로, 그리고 에너지 시설 주변은 대규모 드론 방어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보유한 제한된 수의 드론조차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동시에 칼과 방패를 잇는 깊은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드론 테러 네트워크가 무력화되고 수 킬로미터의 물류 경로가 대규모 네트워크로 확보되면서 전선에 엄청난 도미노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물류 라인에 대한 압박이 해소되고 탄약의 흐름이 끊기지 않자 우크라이나 군대는 빠르게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보급선이 완화되자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는 82여단과 95여단이 이끄는 대규모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110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러시아군으로부터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이 징역은 러시아 방어선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중 지원과 드론 우세가 상실되자 보병은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상에서 빠르게 진격하자 참회에 있던 러시아 보병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공군의 완전한 붕괴였다. 러시아 공군은 총 8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서류상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군으로 홍보되었다. 그러나 이 러시아 공군력은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와 프랑스산 미라주 2000 웨프 전투기가 투하한 정밀 폭탄에 의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 서방제 전투기들은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과 방공망을 유령처럼 통과하여 전략적 지점을 차례로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지휘통제센터, 탄약고, 통신 노드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은 공중 지원 없이 운명에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이 무력함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러시아 내 군사 엘리트,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전쟁의 경과를 면밀히 따르는 군사 블로거들을 광란에 빠뜨렸습니다. 수년간 무적의 선전으로 길러진 이 군중은 현실에 직면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문이 막히게 할 순간들이었습니다. 미사일이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 미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항공우주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뭐죠? 파이터 bomber라는 사람이 있나요? 클리모프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가진 러시아 공군과 크렘린의 충성스러운 선전가인 유명 블로거 파이터 bomber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그들을 치킨 폭격기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폭발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군대의 지휘 구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군대 내부가 붕괴되고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지휘 체계의 이러한 균열은 전선에서 전면적인 반란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이 직면한 위험은 이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파괴는 이미 무거운 제재로 인해 숨을 쉬기 힘든 러시아 방위산업에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15,000대의 FPV 드론은 개별적으로 볼 때 저렴한 무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들이 생산 라인에서 전선까지 거치는 단계는 러시아 경제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건드립니다. 각 드론에는 서방에서 제작된 마이크로칩, 중국에서 조달한 배터리, 대만에서 제작된 광학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이러한 부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제3국의 중개인, 프런트 회사, 암시장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5,000대의 드론이 몇 초 만에 파괴된다는 것은 그 뒤에 있던 몇 달간의 밀수 작전, 뇌물 계획, 그리고 물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제 암시장에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새로운 유령 회사를 설립하며 고갈된 재정에서 수백만 달러를 이 음지 네트워크에 다시 투입하여 이 막대한 격차를 메워야 합니다. 이 굴욕적인 패배와 군사 붕괴의 파급 효과는 쿠르스크 시골이나 도네츠크의 축소된 경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권력 균형, 동맹 구조, 그리고 지정학적 계산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주된 영향은 러시아 군대의 공중 우산 교리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이 교리는 수십 년 동안 개발되고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S-400 방공 시스템과 Su-35 전투기가 보호한다고 여겨졌던 동력은 서방 항공기에 의해 쉽게 침투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민간인과 국가 엘리트 간의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하여 대규모 공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국경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서방 동맹에 있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2차적 영향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협박 정책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이를 수년간 서방 세계에 능숙하게 사용해왔습니다. F-16이 우크라이나에 오거나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의 레드라인은 거대한 빈 허세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F-16 전투기를 타고 러시아 영토의 전략적 목표를 직접 타격하자 크렘린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무반응은 나토와 유럽연합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포괄적이며 치명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도록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서방의 결정권자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고 더 장거리 미사일과 더 발전된 시스템의 공급에 대한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이자 가장 큰 파급 효과는 태평양 지역 깊숙이 베이징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인민해방군 장군들은 전략적 동맹이자 군사적 롤모델로 신뢰받던 러시아 군사 교리가 나토 개념과 서방 항공기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가능한 침공 계획에서 유사한 당공 시스템과 육상 교리를 의존하면서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상황은 동맹국들 간의 균형도 흔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산업 능력으로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긴급히 테헤란과 평양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푸틴의 세계적 이미지에 가해진 가장 큰 파격 중 하나입니다. 한때 무기를 수출하던 제국이었던 곳이 이제는 북한의 포탄과 이란의 샤헤드 드론에 의존하는 고객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지역적 위기를 다루면서 테헤란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선적을 하는 것에 물리적, 정치적 위험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한편 무기의 품질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이제 모스크바로부터 더 긴급하고 큰 수요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는 값싼 드론으로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여 심리적 승리를 거두고 싸울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 비열한 행위를 그 근원에서 폭파시켜 모스크바의 영공을 좁혔습니다. 외교 및 군사 분야에서 푸틴에게 완벽한 전략적 체크메이트를 전달하여 그가 스스로 그은 가짜 레드라인 아래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살펴봅시다. 물리적 탄약의 파괴력만큼이나 공중에서 충돌하는 보이지 않는 신호의 전쟁도 전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의 거대한 드론 네트워크를 해체한 것은 화력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전자전 전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전선에 배치해온 폴-21과 K-라스카사와 같은 번거롭고 대규모의 신호 방해 시스템에 의존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넓은 지역에서 GPS 신호를 방해하여 우크라이나 장비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소련의 교리는 우크라이나의 민첩한 인공지능 기반 혁신에 거의 무력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러시아 드론이 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를 즉시 분석하고 밀리초 단위로 주파수 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신호 방해 장치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전선 뒤의 물류 라인을 보호하는 안티드론 네트워크의 기초를 형성한다. 러시아 FPV 드론이 민간 차량이나 에너지 시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우크라이나의 전자방패가 기기의 운영자와의 연결을 끊습니다. 드론의 카메라에 잘못된 데이터가 전송되어 방향이 혼란스러워지고 장치가 공중에서 멈추거나 목표를 놓친 후 열린 C형에 추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우위는 철덩어리에 수십억을 쓰는 사고방식이 적절히 코딩된 신호패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이제 탱크 장갑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결국 쿠르스크에서의 거대한 폭발, 하늘을 가르는 F-16, 그리고 러시아 함장의 반란의 외침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는 자신이 만든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탑산 드론으로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여 한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크렘린은 그 공포의 근원이 타격을 받았을 때 흔들렸다. 우크라이나의 용기로 인해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레드라인이 하나씩 지워지면서 남는 것은 내부 갈등의 비극, 불타는 창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력하게 저주하는 러시아 군인들입니다. 전쟁은 오늘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모스크바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움직일 때마다 더 많은 피를 잃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펴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